여러분 안녕하세요. 통계학 입문 개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추석주여가지고 추석주여서 실제로 워킹데이가 이틀밖에 없어서 공통 강의만 올리고 그리고 개별 강의를 올리지 않아서 이번 주에는 개별 강의를 2개를 올릴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뭘 했냐면 확률을 끝냈어요. 그래서 공통 강의를 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이산형 확률 변수를 하고 사실은 연속형 확률 변수도 일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이제 내용은 전부 다 보셨을 테니까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제 제가 뭐 늘 얘기하지만 통계학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기술 통계하고 자료를 요약 정리 기술하는 기술 통계하고 추론 통계로 나누죠. 근데 이제 기술 통계에 대해서는 표로 기술하는 법, 뭐 그래프로 기술하는 법, 그다음에 숫자로 기술하는 법에 대해서 다 끝이 났어요. 근데 숫자로 기술하는 방법 중에 일부가 사실은 추론 통계의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추론 통계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추론 통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저는 한국 남성의 평균 신장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한국 남성의 평균 신장을 알기 위해서 대한민국 남성이라는 거대한 모집단이 있었을 때 그 거대한 모집단에서 이제 샘플을 뽑을 거예요. 샘플을 뽑으면 이 샘플을 샘플을 몇 명이나 뽑을 거냐면 100명을 뽑을 거거든요. 그래서 키를 재볼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굉장히 잘 아는 한국 남성 100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집 막내 그러니까 이제 걔도 한국 남성이니까 걔 친구들 100명을 알아요. 그래서 하굣길에 기다리고 섰다가 그 친구들은 당연히 한국인이고 그 다음에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100명의 키를 쟀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남성들의 평균 신장은 한 145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샘플링에서 잘못한 점이 뭔가요? 잘못한 점이 뭐냐면 대한민국 남성은 이제 어린 남성도 있고 이제 보통은 이제 중간 미들 정도일 거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남성들도 있을 텐데 이 나이대별로 키의 분포가 다를 것이고 이럴 텐데 우리는 어디서만 뽑았냐면은 한국 남성 중에 키가 작은 이제 초등학생들한테만 이제 뽑은 거죠. 즉 모집단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모집단의 대략의 모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즉 우리가 모집단에 대해서 뭘 모르는 게 생겼어요. 모집단에 대해서 뭘 모르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표본을 뽑아서 모집단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런데 표본을 뽑으려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모집단이 대략이라도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는 아이러니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추론 통계를 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냐면 모집단의 생긴 모양을 대략이라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확률 분포라는 것이 마치 어떤 통계 를 위해서 우리가 확률 분포를 공부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수학자나 이제 통계학자는 굉장히 늦게 등장한 사람들이니까 수학자들의 경우에는 원래 지금 그거 어디다가 쓰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내용을 막 공부를 해놓으면 그게 수백 년 있다가 막 써먹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확률 분포가 사실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베르누이 얘기는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냐면 표본을 잘 뽑으려면 우리가 알고 싶은 모집단의 대략의 생긴 모양을 알아야 된다는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봤더니 수학자들은 확률 분포라는 것을 미리 공부를 해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확률 분포라는 건 뭐냐면 모집단에서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지금 보고 싶었던 것은 평균 신장이잖아요. 평균을 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모집단에서 특별한 비헤이비어 혹은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이러한 분포이고, 저러저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저러저러한 특징이고, 요러요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요러요러한 분포라는 확률 분포를 수학자들이 미리 공부해 놓았다는 사실을 공부를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그거를 그냥 이렇게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거였죠. 이거는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뭐가 분포식이나 있으려면 굉장히 뭐가 많아야 분포식이나 있을 건데, 처음에 확률적인 어떤 변수들이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누가 알았냐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베르누이 이제 가출 청소년인 베르누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다 재밌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출 청소년은 베르누이가 알게 된 거죠. 즉 우리가 이제 베르누이가 집에서 이제 수학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수학 공부하지 말라 그래서 도망을 쳤는데, 이 얘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이게 학기가 매 학기 되고 매 학기마다 한 번씩 하는 얘기여가지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어서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이 안 나네. 아이패드를 앞에 놓고 얘기하는 상황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데, 지난 학기에 얘기한 게 지금 데자뷰처럼 느껴지는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옛날에 그 베르누이라는 집안이 있었는데 3대에 걸쳐 뭐 10명도 넘는 유명한 수학자를 배출한 굉장히 똑똑한 집안이었는데, 그 집안에 어떤 베르누이 씨는 굉장히 그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들이 집안의 유전에 따라서 굉장히 그 수학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가만히 봤더니 수학 공부를 하면은 돈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들들한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누구는 의사를 만들고 누구는 법률가를 만들고 싶었대요. 그런데 아들들이 자기는 너무 수학 공부가 하고 싶다 그래서 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영국으로 가고 한 명은 프랑스로 갔는데, 어느 나라로 간 그 베르누이는 그래도 교수가 되어서 그래도 밥은 먹고 살게 되었는데, 또 다른 나라로 간 야곱 베르누이는 그렇게 이제 정규적인,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정규직이지, 정규직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낮에는, 그러니까 투잡을 뛴 거지. 낮에는 로피탈 자장네 집에서 가정교사로 일을 하고, 밤에는 옛날에는 그 커피 가게에서 도박을 했대요. 그래서 밤에는 커피집에서 뭐를 하냐면 확률을 계산해 주는 그런 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보다 도박을 할 줄을 모르고, 나 사실 확률론도 가르치는 아줌마인데, 내가 확률론 가르치는데 사실 윷놀이도 사실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해본 적이 없어. 카드놀이도 해본 적이 없어.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기는 가르쳐. 그래서 저도 가끔 굉장히 웃기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도박에서 확률을 계산할 일이 자꾸 생기는데, 이런 이제 커피 가게에서 이렇게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하다가 자꾸 가서 이렇게 확률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듯이 수학은 1 더하기 1은 2고, 그 다음에 확률로는 1 더하기 1이, 세상에 1 더하기 1을 다 해본 건 아니지만 되게 많이 하면 2로 수렴에 들어가는 것이 확률론이고요. 통계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인지는 여전히 모르겠지만 되게 많이, 그리고 되게 여러 번 해보면 10만화는 2로 수렴에 들어가고 10만화는 이그젝트 솔루션과 내 솔루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 이게 이제 통계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최초로 여러 번을, 그러니까 베르누이가 해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예를 들어 일종의 평균 같은 것을 계산을 하면, 우리가 이제 주사위를 던지면 주사위가 1에서부터 6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1에서부터 6까지 있는 확률이 다 6분의 1로 이렇게 동일할 텐데, 주사위 2개를 던지면 2개를 던져서 평균을 내면 또 1에서부터 6까지가 등장을 할 텐데, 얘도 당연히 6분의 1씩 동일할 것 같지만 1이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확률이 작고 3이 많이 등장하고 평균은 6이 또 작게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한 것 같다, 이 수업에서. 그래도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베르누이가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전을 2개를 던져서 평균을 내는 특정한 비헤이비어, 그 하는 행동이잖아요. 동전을 2개를 던져서 평균을 낸다는 그 행동은, 말을 잘못했어요. 주사위를 2개를 던져서 평균을 낸다는 그 행동의 평균의 분포는, 평균들은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감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러면 베르누이만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런 일을 했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평균이 아니라 다른 뭘 하면 분포가 이렇게 생기고 또 특별히 다른 뭘 하면 분포가 이렇게 생겨.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수업에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대학원 수업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너무 헷갈린다.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있으면 대충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서로 다 다르고 그러니까 대학원 수업하고 학부 수업은 사람도 명수도 다르고 그러니까. 근데 이건 이제 사실 똑같은 아이패드를 쳐다보고 대학원 수업도 하고 아무도 안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혼자 듣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아이패드를 쳐다보면서 학부 수업도 하니까 대학원 수업에서 이제 농담으로 얘기했던 거를 지금 학부 수업에서 했다고 제가 착각을 했네요. 여러분들 이 얘기 처음 들어보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뭐 얘기는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길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베르누이가 그러니까 가출 청소년인 우리 베르누이 씨가 뭘 알게 됐냐면은 특정한 행동에 대한 분포는 특정한 형태의 모양을 띠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러 번을 해본 것이 통계의 어떤 컨셉과 맞아서 확률 분포가 통계로부터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하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는 모집단에서 대충의 모집단의 분포는 알아야 그래도 적어도 표본을 잘 뽑을 수 있겠다는 사실을 지금 이해했어요. 그런데 수학자들이 막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뭘 알았냐면 근데 있잖아, 만약에 데이터가 생긴 모양을 딱 봤을 때 1개, 2개, 3개, 4개 생긴 이산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되어 있지만 1개, 2개, 3개, 4개 생기지 않은 로 표현할 수 없는 연속형 변수가 예를 들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산형 변수는 판사 5명, 변호사 10명, 검사 6명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연속형 변수는 내가 어떤 그 전구를 생산하는 공장의 공장장이면 우리 회사의 전구는 이렇게 그거 생산하자마자 갑자기 팡 퍼지는 애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오래 가는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요 정도 수명을 가져. 이런 식으로 연속형의 그래프의 형태는 뚝뚝 떨어져 있고요. 말을 잘못해서 이산형의 그래프 형태는 뚝뚝 떨어져 있고요. 연속형의 그래프는 이렇게 스무스한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데이터는 이산형이 다르고 연속형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산형이었을 때 이런 성질을 가지면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고 요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저런 분포를 가지고 있고 요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수학자들이 공부를 해서 알았어요. 한편 연속형일 때도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요 분포고 저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저 분포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또 요런 분포인 것을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럼 이걸 알아낸 게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렇다면 내가 알고 싶은 A의 특징을 우리가 대략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다면 모집단의 분포에 대해서 대략의 생긴 모양을 알 수가 있고, 사실은 이런 것에 쓰지는 않지만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거기에서 나한테 적당한 샘플을 여기서만 뽑지 않고 이렇게 이제 뽑을 것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기술 통계는 그렇게 해서 끝이 났고요. 우린 지금 추론 통계에 들어갈 건데, 추론 통계에 사실은 데이터를 잘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데이터를 잘 뽑으려면 우리가 모집단의 내용을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되고, 따라서 모집단의 분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모집단의 분포는 데이터가 이산형으로 생겼는지 연속형으로 생겼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산형 확률 분포 따로 배우고 연속형 확률 분포 따로 배우는다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의 이제 통계학의 가계도도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따지고 있는 것은 모두 이그젝틀리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고 확률에 따라서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 전에 뭐를 공부했냐면 확률을 공부를 했죠. 그리고 확률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산형 확률 변수와
지금 연속형 확률 변수를 배울 거예요. 이렇게 이산형 확률 변수와 연속형 확률 변수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이제 표본을 뽑으러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표본을 뽑는 방법을 표본 조사론이라고 불러서 통계학과에서는 1년 동안, 아니 말을 잘못했어요, 한 학기 정도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표본 추출하고 표본의 분포를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다음 장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을 만반의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추론 통계에 들어갈 거죠. 추론 통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추정과 검정이 있어요. 근데 검정은 그저 검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가설을 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과 가설 검정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거고, 요것이 사실은 통계학의 어떤 그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산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이제 내용은 다 배웠을 테니까 이산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 내용은 다 알 텐데, 우리가 데이터를 생각했을 때요, 모집단의 데이터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표본 집단의 데이터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모집단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떨 때는 표본 집단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집단의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통 그 수업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공통 수업 시간에 다 배웠기 때문에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더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건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 한번 보면 요거는 그냥 강조 정도로 우리 좀 생각을 해볼까요? 간단하게 좀 확률 변수가 뭔지를 이야기를 하면,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 안에 있는 애가 확률 변수, 혹은 확률 분포를 이루는 애들이 확률 변수인데요. 걔는 뭐냐면은 특정 표본 공간이 있었을 때 표본 공간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뭐 동전 두 개를 던진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표본 공간은 분할되고, 그 다음에 누구죠? 그 확률의 공리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동전 두 개를 던지는 모든 사건이 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이렇게 들어가야지. 만약에 한 개가 빠졌어, 그러면 얘는 표본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뒷면까지 들어가는 이런 동전 두 개를 던지는 경우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표본 공간은 동전 두 개를 던지는 표본 공간으로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확률 변수는 특정한 사건이 벌어지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확률 변수 X를 디파인하기를 어떻게 디파인하냐면, 이거 다 한 거예요. 앞면의 수로 디파인을 할게요. 그러면은 HH가 HH에 대한 앞면의 수, 확률 변수의 개수는 두 개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HT에 대한 확률 변수, 즉 앞면의 수의 개수는 1이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TH에 대한 앞면의 수의 개수도 1이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TT에 대한 앞면의 수의 개수는 0개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확률로 나타내 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확률로 나타내 보면은요, 확률 프로바빌리티인데 X가 2인 거는 4개 중에 1개잖아요. 그래서 4분의 1이고, X가 1개인 프로바빌리티는 몇 개냐면은 4개 중에 2개여서 2분의 1개고요. 그 다음에 프로바빌리티 X가 0개인 확률은 4개 중에 1개여서 4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얘를 봤더니 얘는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배운 것처럼 어떤 거냐면, 어떤 함수에다가 X가 2가 들어갔더니
들어갔더니 이 probability라는 함수에서는 4분의 1이 튀어나오고 x가 1이 들어갔더니 probability라는 기계에서는 4분의 2가 튀어나오고 x가 0이 들어갔더니 probability라는 기계에서는 4분의 1이 튀어나왔잖아요. 이 그림은 옛날에 우리가 뭘로 배운 거예요? 이 그림 우리가 함수라고 배웠잖아요. 따라서 확률 변수는 일종의 함수로 확률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지금 어떻게 볼 거냐면 다음과 같이 볼 거죠. probability인데 x는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x는 특정한 값인데 이 xi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누가 튀어나오나요? 4분의 1이라는 확률, 그 다음에 4분의 2라는 확률, 또 4분의 1이라는 확률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PI라는 확률이 튀어나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은 함수의 형태로 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함수의 형태여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데이터가 이산형일 때 하고 데이터가 연속형일 때의 상황은 다른데, 왜냐면 그래프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요. 이 이산형일 때는 일단 뭐라고 부르냐면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확률 질량 함수와 확률 질량 함수와 그러니까 이산형 데이터에서는요. 이산형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이산형 확률 변수를 가지고 있는 확률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고, 다음 장에 얘는 이산형이죠. 다음 장에서 배울 연속형 확률 변수를 가지고 있는 확률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확률 질량 함수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얘는 연속형 함수를 배울 때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모든 확률에 관계되는 애들은 어때야 되냐면은 이산형 확률 변수의 확률 조건, 즉 확률 공리를 만족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확률의 공리를 만족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의 공리를 만족시키는, 여기 지금 PPT로 전환이 되면서 얘가 다 깨진 것 같네요. 이 PPT로 전환이 되면서 얘가 다 얘네들이 다 깨졌네요. 어쨌든 제가 이게 깨졌는지 확인을 하지를 못해서 숫자가 다 깨져 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그 파일을 가지고 다시 수업을 to be continue 하겠습니다. 일단 요것을 그럼 동영상이 3개 정도 되겠네요. 일단 첫 번째 동영상으로 요까지 설명을 할게요.